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운동의 범위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 가치도 높아지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성과 속에 이를 위한 과정에서는 숱한 갈등과 반목도 만만치 않았죠. 시대 흐름에 따라 노동운동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고 현장의 요구와 정책당국의 대립, 또 핵심 쟁점 사항들의 깊이와 속도도 예전과 다릅니다. 또 이제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여건도 됐고요. 오늘 장유세 파워 인터뷰는 좀 색다른 인물을 만나봅니다. 여러 노동운동 가운데 일부는 결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무원 노동운동인데요.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합리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면서 노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인데 포항 출신이면서 공무원 사회와 국토교통산업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국토부 노조 최초의 삼선위원장 최병욱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인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저는 주말마다 이제 포항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고요. 주중에는 세종, 서울, 우리 전국에 36개 소속 기관이 있다 보니까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력을 보면서 포항 출신이라는 게 좀 더 이게 제가 좀 친근감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국토부 노조 위원장까지 올라서기까지가 굉장히 좀 힘드셨을 텐데 제가 그동안 어떻게 또 지내오셨는데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잠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포항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포항에서 초, 중, 고를 졸업했고 군생활도 또 포항에서 했습니다. 남들은 방인 줄 아는데 방인은 아니고 이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을 생활을 했고요. 첫 직장도 이 7번 국도를 관할하고 도로관리기관인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처음 이제 계약직 공무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동조합을 하게 된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가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제 담당 업무가 이 화물 차량을 단속하고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다가 이제 형사처분에서 행정처분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규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 발생해서 피해를 보는 화물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노동조합을 하면 정책의 최중심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의견들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큰일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 뛰어들자 했는데 다행스럽게 운이 좋아서 지금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엄청 반대가 심했죠. 왜 일만 하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뭐 객지에 가는 것도 그랬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노동이라면 사회적 편견이라든가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좀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이 각 부처마다 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특히나 이제 국토부 노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 노조는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는 또 어느 부분에 또 에너지를 또 쏟고 있는지? 국토부 노조는 아무래도 국민들과 한 24시간을 함께 한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주택, 토지, 건설, 해외 건설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교통 부분, 물류 부분, 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항공, 철도, 그다음에 도로, 항만까지. 항만은 지금 해수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렇네요. 진짜 실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넓은 조직, 이 국토부 최초의 삼선 노조위원장 이 타이틀 진짜 쉽게 저희는 사실 체감하기가 좀 힘든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초지일간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계속 제가 줄기차게 외쳐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어떤 믿음과 신뢰가 좀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노조는 법과 규정과 제도를 바꿔야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사실 공무원 노조는
네, 국가가 이렇게 채용을 하지만 실사용주는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노동조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현장에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라서 아무래도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법과 제도와 규정을 바꾸려고 했던 노력들이 좀 더 우리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우리 뭐 공무원 노조, 예. 공무원 노동조합이 예.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것도 합니까?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뭐 화물연대 파업이 있으면 교섭 과정에도 같이 뭐 교섭을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교섭은 공무원들 권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민간 노조하고 그 공무원 노조는 출발부터 조금 다릅니다. 예, 예. 저희들은 노동법에 그 특별법으로 따로 공무원 노조법하고 교원 노조법만 따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고요. 저희들은 처음 출발부터 단체 행동권은 없었습니다.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예. 뭐 파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권한이 없고요. 이제 정부를 상해서 이제 정부하고 이제 이게 교섭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죠. 예, 화물연대 최근에 국토부와 예, 이슈가 많은 화물연대 건설 노조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좀 가교 역할 아무래도 그렇죠. 그들의 어떤 문제 정책의 어떤 개선점을 많이 알고 그런 목소리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무원 노동운동과 또 일반 노동운동의 차이점을 방금 잠시 말씀하셨는데 예. 참 사실 노동운동이라는 게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좋게 보는 분도 있고 우리 사회에 또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공무원 노조가 너무 시끄럽다. 이게 사회적으로 힘든데 자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동운동에 뛰었던 결정적인 계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국민들 현장에서 그 목소리가 제대로 이렇게 장차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실로 전달돼야 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 목소리가 진행되는 과정, 뭐 과장, 정책관, 실장, 차관, 장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희석되는 경우가 왜곡될 수도 많았습니다. 있고. 왜곡되고 예, 있을 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대안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 정책의 좀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또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 정책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공무원 노동자들입니다. 예, 그들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서 그에 따른 또 문제점도 조금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또 잠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인상을 쓰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노조를 보는 관점은 호의도 있지만 또 반감도 있고요. 또 부정적 이미지가 또 부각되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노조 문제들이 언론에 좀 등장하는 비율이 좀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은 많죠. 사실 뭐 노동운동가로서 저도 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직접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노동운동하고 조금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이 소통과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극단적인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사회적 문제처럼 이렇게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운동가로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 생각됩니다. 예.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무원 노동운동가로는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최근의 일이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인수직이니까? 예, 맞습니다. 인수위원회니까. 예.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요. 사실 현장에 이제 노동자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임금 근로자가 한 2,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2,400만? 예.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가 한 116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보면 장관, 차관도 노동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근로를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의 노동 활동가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을 좀 해줄 것을 이제 요구받아서 저는 뭐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또 어떤 제안들을 하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기억나는 것. 기억나는 몇 개는 이제 그 각 부처에서 이제 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각 부처의 목소리들 이런 목소리들 공무원 좀 노동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예, 그리고 일반 노동 현장에서 다음 정부에 바라고 싶은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토부 노조위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공무원 노동조합의 형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 공무원 노조는 2006년도에 이제 합법화가 됐습니다. 예. 합법화가 됐고요. 좀 노동운동의 선진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서유럽이나 북유럽, 특히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네. 서유럽의 독일, 네. 뭐 이제 프랑스 예. 경우에도 공공 부문이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 내면에 보면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 노조는 아주 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라고 네. 생각할 정도인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11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그렇죠. 임무고요. 네. 또 공무원들의 어떤 권익이 보호돼야만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고 네. 또 그렇고 또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서 국민의 노동조합이라 공무원 노동조합은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해야 된다. 공공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예, 역할을 하는 것이 민간 노조와 공무원 노조의 엄연한 차이점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어떤 공무원 노동 운동의 사회적 가치 예. 이거로 제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아무래도 공무원 노조는 뭐 국민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첫째로 뭐 우리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권익이 보호돼야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네. 또 그에 따르는 국민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뭐 국민과 더불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언론 자료도 좀 봤는데 이 위원장님의 활동 반경들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뭐 지금도 이제 많은 곳에서 이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포스코 또 포항시청 정책 자문위원으로 계속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좀 위촉을 받고 있는데 이게 그 조직들은 또 위원장님에게 또 뭔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요구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일반 노조는 이게 사용주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예, 노조는 그렇죠, 뭐 그렇죠. 예. 이제 하고 이제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사용주가 되기 때문에 네.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국회와 활동도 찾게 되고 또 정부와 활동도 하게 되고 제가 또 한때 지금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대한민국 최대 공무원 단체 수석 부위원장을 역할을 하면서 네.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관료들 또는 국회의 어떤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문을 저한테 요청했던 지역으로 본다면 예. 민족기업이기도 한 포스코 예. 그리고 포항시청 노동조합에도 예. 정책적인 어떤 컨설팅 최근에는 포스코 노조가 예. 제가 자문위원을 맡고 조합원 수가 한 30~40%가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포스코 노조 위원장이 확실하게 활동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저도 아무래도 고무적이고 네. 또 노동조합이라 하면 항상 소통과 투쟁, 단결과 투쟁인데 포스코 노조가 소통, 단결과 소통을 하는 슬로건으로 바꾸면서 좀 더 기존의 노동조합하고 다른 트렌드로 젊은 공무원, 젊은 조합원들과 예. 함께 하는 그걸 봤을 때 정말 앞으로 노동운동의 미래는 좀 밝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판단하시고 듭니다. 예. 아까 제가 또 앞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일반 노동운동과 달리 이제 공무원 노동운동이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해야 한다는 게 그 평소 소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공무원 노동운동만으로는 또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국토교통연대회의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연대회의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제가 2015년도에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처음 이제 당선됐을 때 네.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 노동운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선, 정서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국토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부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국토부의 산하 공기업을 보면 뭐 코레일, 뭐 도로공사, LH공사 등 많은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도 소속돼 있고 한국노총에도 소속돼 있고 저희처럼 이제 공무원만 독자 세력을 유지한 조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번 높여보자. 아무래도 분명히 정책이 사각지대에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아무래도 공공기관도 그렇고 저희들 공무원 노조 조합원도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국민들 접점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정부에게 직접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아, 직접 제안하자. 예,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렇게 종전과 그 이전 어떤 조직을 구상하기 이전과 지금 조금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산하 공기업은 그 중앙부처의 정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요. 예. 오히려 더 정부에서도 이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 지원을 이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토교통, 자, 국토부 관련해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 인터뷰 자료를 좀 보니까 국토부 내 인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도로 점검 현장을 꼽으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봐도 진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귀를 또 기울여야 할 곳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결국 이제 뭐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 현안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국민들에겐 또 도움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도로, 저희들 국토부는 도로뿐만 아니라 현장과 관련된 지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희 얼마나 되죠, 이 규모가? 국토부 공무원은 한 4,200명 정도가 예, 되는데요. 예, 예. 본부에 한 1,000여 명 근무하고 한 3,200명 정도는 이제 각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데요. 그 국민들과 가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게 항공, 그리고 도로 예. 쪽인데요. 예, 예. 아무래도 도로는 현장에서 직접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고의 우려가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자칫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그럼요, 경우도 그럼요. 있고요. 또 중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인력이 항상 부족한 부분도 있고 도로 환경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국도 위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다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그만큼 낙하물을 정리하러 들어갔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도 예, 있고 해서 예. 그만큼 이제 현장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고요. 다행스럽게 뭐 이제 국회도 설득하고 이제 행안부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원도 좀 되고 또 지금 원희룡 장관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현장 인력은 조금씩 이 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 항공 수요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항공 관제사의 현장 인력도 좀 부족한데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좀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면 함께 일하시는 일반 노동자분들의 어떤 안전과 이런 부분도 보장이 될 것 같기도 예,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쯤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뭐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가 달라졌고 어떤 사회적 트렌드 변화 따라서 이제 이게 노동운동이라는 패러다임도 이게 계속 바뀌고 하는데 사실 지금 뭐 우리 현장에서도 또 공무원 노동운동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교체 이른바 또 MZ 세대들 그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좀 균형을 이루어갈 텐데 이제 결국은 이제 기존 어떤 우리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기성 노동운동가들 그리고 또 MZ 세대 운동가들 이 간극을 좁히는 게 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MZ 공무원들도 최근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공무원 힘들게 저희들 시대만 하더라도 공무원인데. 굉장히 철밥통이라는 남들한테 정말 축하한다고 뭐 현수막도 막 걸어주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떠나는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래도 그만큼 워라밸 또는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좀 자유분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MZ 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또 가입시켜야 되는 또 의무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노조에서도 또 2030 특별위원회라 해서 그들의 이게 맞습니다. 예. 그들의 목소리만 좀 따로 듣고 그들이 뭘 원하고 그들이 고충이 뭐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함께 하면서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그 MZ 그 세대의 공무원들이 함께 이제 노동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그런 역할들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위원장님 스스로 돌아보실 때 위원장님의 소통 점수는 몇 점으로 보십니까? 잘 들어주셔야 할 텐데.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는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많이 많은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많이 들으려고 하고요. 네. 아무래도 들어야 그또 우리 또 우문현답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뭐 점수로 본다 그러면 중간 점수 이상은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점수를 계속 올리셔야 되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포항분이시니까 지역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도 사실 뭐 언론에 있으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본격적인 요즘 뭐 장마라는 게 구분이 없으니까 우기가 시작되면 수해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들여다보는데 작년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흰남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뭐 듣기로는 흰남로 재해 현장을 또 많이 누비셨다 그러고요. 또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러길래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뭐 큰 역할은 아니고요. 작년 추석 명절이었죠. 이제 11호 태풍이었을 겁니다. 흰남노가 포항에 아주 큰 피해를 인명 피해도 그렇습니다만은 10명의 어떤 사망자도 났고요. 또 포스코가 40 몇 년 만에 이제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에 또다시 14호 태풍 남마돌이 또 경북 동해안을 향해서 잘 기억하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냉천이 범람해서 포스코로 직접적으로 이제 침수가 됐는데 냉천의 정비가 사실 산에서 내려온 돌, 진흙, 뻘 이런 걸로 완전히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태풍이 또 오게 되면 한 10여일 차이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뒤태풍이 오면 감당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도로관리기관에 근무했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니 중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때가 추석 연휴라서 포항시에서도 뭐 중장비를 수소문해도 조금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국토부 조합원들을 설득을 드렸고 또 도로기관장님, 청장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 30여 명이 장비가 동원되면서 조금 도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비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저희 국토부 노사가 이제 한 60여 명이 또 와서 또 현장에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0일 정도 포항에서 있으면서 이제 힘을 조금 보탰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도 전화 보도를 그때 지휘를 하면서 그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지만 좀 굉장히 좀 시급했던 게 뭐냐면은 장비가 부족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참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우리 여러 기관 뭐 출연인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포항과 관련된 내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들은 하나하나의 지혜들이 모아지면 분명히 좀 슬기롭게 극복되는 사례를 작년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어차피 또 소속 범위에 있으니까 요즘 또 사실 전세 사기나 뭐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고도 있고요.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면 또 뭐 여러 가지 현안들도 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영일만 대교 빨리 좀 안 해주냐. 그리고 또 KTX 같은 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 공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 물론 이건 정치권에서 할 일이겠지만 현장의 상황들을 또 포항을 둘러보고 난 후에 이 현장의 상황들도 이게 좀 가교 역할을 좀 전달하는 어떤 식으로 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제가 한번 염려스럽게 한번 뭐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 또 양 국회의원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시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특히 뭐 영일만 대교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울산 포항 고속도로
단절 구간인데 빨리 좀 진행되어야 되겠고요. 또 아까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예. 말씀하셨던 이제 포항역 예. 주차 공간 예. 부족 문제도 이제 국가철도공단에서 포항시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요청했었고요. 저 역시도 뭐 제가 그 일을 하려고 국토부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국토부에 이런 제가 관계 되니까 제가 예, 한번 부탁드리는 잘 겁니다. 전달드려서 예. 이런 부분들이 놓치지 않고 예. 우리 정치권의 요구가 잘 받아질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저희 뭐 저도 포항 시민이니까 뭐 제 삶에 좀 질이 좀 높아진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일단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전체 공무원 노동 운동도 다 하시겠지만 매주 이제 세종에서 포항으로 왔다 갔다 하시고 예. 이걸 계속 뭐 이어가실 계획이시죠? 예, 제 부모님이 포항에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또 제 자녀들이 또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집사람하고도 주말 부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항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왔고요. 10년 제가 노동조합 생활하면서 세종에서 한두 주 빼고는 매일 포항에 이제 왕복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교통비만 치더라도 엄청나죠. 그렇죠. 교통비만 해도 엄청난데, 그죠? 예. 그 뭐 사담이다만 그 원희룡 장관과는 또 친분이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관님하고는 장관으로 오시기 전부터 서로 인연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정치인 같아 보입니다. 이 장관으로 오는 부류가 보면 정치인이 있고 학자가 있고 또 관료 출신이 있는데 아무래도 몇 안 되는 우리 정치인 출신의 장관치고는 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장관 같습니다. 현장에 소통도 좀 많이 하시는 아이고, 그렇죠. 언론에는 그렇게 좀 보이던데 예, 예. 실제로 제가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실제적으로 뭐 노력은 하시는데 워낙 지금 뭐 국토부하고 관련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물연대 운송 거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설 노조의 어떤 문제, 최근에 분신까지 이어졌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전세 사기 문제도 있었고 국토부하고 진짜 할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지금 조금 바깥 활동이 많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디든 뭐 그렇지 않겠지만 뭐 어디든 다 그렇지만 또 특히나 이제 국토부 장관 자리는 극한 직업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평소에 어떤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게 정립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논의도 많이 하실 거고 정책 연구도 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어떤 그 같은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 노동 운동이 좀 더 이게 성장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존중을 받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죠? 아, 많이 하죠. 네. 저는 공무원 노동운동가의 한 명이지만 그 어찌 보면 민간 노조하고 공무원 노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이 노동조합 같은 이름만 달고 있을 뿐이지 완전 다른 일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도 보면 최근에 저희들이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바로 이렇게 제안도 합니다만은 네. 새로운 정책을 어떤 고민도 하는 정책 노조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화물차와 관련된 업무로 이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었고요. 예.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뭐 예전에는 뭐 감사원에서 큰 상도 받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그런 어떤 화물의 불법 다단계 이런 것도 어떻게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의 가장 큰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도 하고 있고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소통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일이 참 많으신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정책 대안들을 제안할 때 또 검증 작업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공직 사회나 이게 어쩌면은 공무원 노동운동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또 이게 관련 어떤 시스템의 좋은 점은 또 벤치마킹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준비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자, 어쨌든 그 노동운동가로서 또는 이제 포항을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또 올해 당장 이 노동운동, 그러니까 국토부 노조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먼저 제가 이게 노동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끝까지 좀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노동계의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예. 그리고 노동운동이 더 이제 꼭 필요한 곳에 노동운동이 꼭 필요하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지금 시선이 곱지 않은 것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역할들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 고향이 포항이니까 네. 또 포항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도시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 면모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포항 시내에 있는 중소규모의 많은 노동조합들과 같은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정책자문위원회를 제가 좀 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네. 통해서 좀 더 노동운동이 이 시민들과 또 더 나아가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운동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작은 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조직이든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 하기도 하죠. 건전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는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책무만 충실해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경제도, 또 사회도, 정치도 혼란스러운 지금 이성과 합리, 또 소통, 이해 이런 요소들이 좀 더 커졌으면 합니다. 장혜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